제가 보기에는 올해 의예과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시 멘토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주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4.28 정도고, 지금 전형별 경쟁률을 봤을 때는 여기 이쪽 전형은 원래 다 경쟁률 낮으니까 이쪽은 우리 안 보고 일반 학생 1이랑 2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일반 학생 1으로 아예 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7명 있었던 인원이나 여기 교과 전형이 619명 있었던 인원이나 여기 있는 일반 학생 2의 인원이나 다 합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2019 학년도의 경쟁률의 분석이 올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도 달라질 거로 예상은 하지만 전형의 어떤 모집 인원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주도대학교 2020학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물어보신다면, 일단 일반 학생 1 전형은 없어졌고 그냥 일반 학생 전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우리가 기준으로 이름을 바꿔줬고요. 지역인재 1이 지역인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학교를 볼 때는 초등교육과랑 수의대, 의대 3개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학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다 비슷비슷한데 교육과가 이제 좀 높은 것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주대는 사실 사범대가 먹여 살리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생명공학과가 여기서 3대1이 안 되죠. 보시면 초등교육과의 경우는 20명 선발할 때 8.6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인원수의 전형별로 배분되는 인원까지 다 줄여버리니까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10대1이 넘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수의예과의 경쟁률은 이 당시에 37.7을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 정도의 경쟁률보다 올해는 낮아진 약 25대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지금 5대1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간호학과는 또 10대1을 넘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의과대학의 경우는 22대1 정도를 기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의예과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올해 저의 예측은 2019학년도랑 비교했을 때 수의대는 내려갈 것이고 의대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둘 다 약 25대1 정도에서 30대1 정도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인재는 제주대에 갈 생각이 있다면 지역인재는 꼭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역인재로 초등교육과를 31명이나 선발을 했었죠. 전년도에는. 올해도 지역인재로 뽑는 초등교육과가 훨씬 더 인원이 많습니다. 경쟁률도 완전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주대에 갈 수 있다면 초등교육과, 수의예과, 간호학과, 의예과 4개가 인기학과니까 이 학과 위주로 입시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사실 의예과가 8대1의 경쟁률이 나온다는 게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형을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인재는 교과하지만 학종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 학생 2가 올해의 학종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 전형이 올해 학종이에요. 올해는 그냥 일반 학생 학종으로 전형 명칭이 되어 있고요. 이 전형은 3배수 면접에 서류 70에 면접 30 하는 학종 기본형입니다. 학종 기본형인데 여기 보면은 야간의 경우에는 이제 3배수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고, 해양시스템공학과 좀 비인기학과인데 비인기학과의 경우는 이 정도를 기록했죠. 그런데 건축학부의 경우는 경쟁률 12대1을 넘겼고 5년제의 건축학부의 경우는 21대1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학 전공과 건축학 전공은 원래 경쟁률 차이가 있긴 한데 굉장히 높았던 걸로 거의 초등교육과에 육박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2명 선발에 43명이 몰린 거고요. 초등교육과는 12명 선발에 260명이 몰린 거니까 훨씬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예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학종 전형이에요. 수의예과 학종으로 2명 선발했는데 올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45대1 정도였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내신 때는 2등급, 3등급 대였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대학의 경우는 7명 선발에 109명이 지원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종이 간호학과인데 학종에서 10대 1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제 누적 경쟁률을 봤을 때 10대 1 이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거는 전형 명칭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통합이라는 전형 아예 기획균형 선발로 바꿨는데요. 본인들이 이렇게 뽑아주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그런 명칭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형이 있음으로 해서 갈등이 더 심화되죠.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네, 이렇게 제주대학교의 경쟁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모든 학과를 다 선별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학과에 어디가 인기가 있고 어디로 경력하면 좋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입결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과 전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반 학생 1이 올해의 교과 전형입니다. 최저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형의 경우는 입결이 몇 개 학과만 살펴볼게요. 사회학의 경우 합격자 내신 평균이 한 3.5 정도였고, 철학의 경우는 무려 합격자 내신 평균 5.5까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높은 학과로 알려지는 경제학과가 평균이 4.0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교육학과는 평균이 2.4 정도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초등교육과는 합격자 평균이 한 1.5 정도고요. 사실 이게 그 계열 평균을 특별히 이제 좀 낮춘 학생들이 몇몇 있다 보니 실제 상위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은 1.2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으니까 초등교육과는 1.5면 무조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1.5면 거의 문 닫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연계열을 살펴봤는데요. 자연계열의 경우 인문계열보다 계열평균 자체가 낮아요. 인문계열 계열평균이 3.3 정도인데 자연계열의 계열평균이 4.1 정도입니다. 좀 신기하죠? 왜냐면 여기 자연계열의 수의에도 있고 간호도 있고 의예도 있고 이럴 텐데 그걸 다 합산해도 다른 학과가 막 합격자 내신 평균이 5등급대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메카트로닉스 전공 같은 경우에 합격자 내신 평균이 5.9였고 이거 좀 뚫린 거라고 봐야겠죠? 건축공학 전공의 경우는 합격자 내신 평균이 4.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신 평균대의 4등급의 학생들이 사실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전형을 지원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곳이라 제가 막 얼리지 막 가세요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의 경우는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약 3.8 정도 돼요. 인문계열의 경우. 근데 자연계열이 오히려 좀 더 높았어요. 자연계열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한 3.4 정도 됐으니까 좀 독특했죠.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좀 더 적다 보니까 좀 뚫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격자들과 합격자의 평균치와 문 닫은 학생의 그 표준 편차가 좀 낮은 쪽에 속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는 합격자들 내신 평균은 낮았지만 충원이 정말 안 돌았어요. 거의 한 과당 한두 명씩밖에 안 돌고 국어교육 이런 교육과들은 다 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돌아간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학생의 충원율은 한 80% 정도고요. 지역인재의 충원율은 10%에서 20% 사이니까 지역인재는 충원을 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최초합으로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대학교의 경쟁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